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고독사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결혼하셔서 처자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고독사 다큐는 많이 봤죠? 고독사 관련 영상들 많이 봤을 겁니다. 이제 고독사가 낯선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예. 공중파에서도 이런 고독사 문제를 많이 다뤘었죠. 지금도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고독사 관련 다큐를 많이 봤어요. 사실 보고 나면 마음이 안 좋아. 왜냐, 사람 죽은 현장을 보는 거니까.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더라도 그런 고독사 현장 같은 거 이제 청소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의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뭐라 부르냐면 이제 특수청소, 영어로 바이오 해저드라 부릅니다. 해마다 이렇게 고독사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고독사가 뭐냐 하면 이제 혼자 살다가 이제 방에 죽는 건데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한참 뒤에 발견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고독사가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살다 보면 죽는 건데 혼자 죽든 같이 죽든 어차피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그런 미디어에서는 고독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그럼 고독사 안 당하려면 다 같이 살아야 되나? 요즘 같은 시기에. 그리고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 뭐냐면 그 고독사는 결혼 안 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다. 결혼을 못해서 자식이 없고 와이프가 없는 사람들, 쭉 혼자 산 사람들만 고독사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혼하면 나는 고독사를 안 겪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완전히 땡입니다. 완전히. 그 전체 고독사 사례를 보면 쭉 혼자 살다가 고독사를 당한 사례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수의 사례에서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결혼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고독사 당한 게 아니라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혼했다거나 아니면 남은 가족들하고 떨어져 산다거나 기러기 아빠 같은 케이스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이 실패해가지고 이혼해서 혼자 사는 분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사업 실패, 아니면 보증 문제, 아니면 가정 불화, 이런 걸로 가족들하고 이제 사이가 나빠져서 남은 자식들 엄마한테 가고 이제 남자 혼자서 이제 힘들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지병을 얻고 몸 관리 못해서 이 방 안에서 쓸쓸하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런 고독사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할 수 있냐면 그런 겁니다. 고독사가 무조건 결혼한다고 해서 안 겪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이혼하는 케이스 많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혼하면 사실 남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혼자 되는 거야. 아무리 결혼했다 해도 나중에 이혼하면 자식 있다 해도 자식이 이제 와이프 쪽에 다 데려가면 혼자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어. 이 고독사 케이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 노부부가 있었는데 와이프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와이프가 이제 암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어. 자식은 다 출가하고 그러고 나서 남은 집에서 혼자 살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신 거예요. 그런 고독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혼자 살기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이게?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은 자식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식들이 내 품을 떠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떠나면 부부가 남는 거고, 부부 중에 하나 낭씩 다 같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먼저 가겠죠. 남편이 먼저 가든, 아내가 먼저 가든, 둘 중에 한 명 먼저 가겠지.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보통 이제, 나이 못 가다 보면 보통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서 엄마 혼자 남았는데, 이제 자식들이 이제 관심 안 가지다가 엄마가 지병 있는데
몸 가누지 못하고 혼자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케이스. 이것도 고독사입니다. 고독사라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런 겁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누구나. 무조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평생 혼자 사는 사람들만 겪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살더라도 살 만큼 살았으면 뭐 고독사 당하는 게 문제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이제 힘들게 사는 분들. 젊을 때부터 뭔가 돈 많이 벌지 못하고, 그리고 밥 제때 챙겨 먹지 못하고, 그런 지병 있는 분들이 이제 힘들게 살다 돌아가신 케이스가 정말 안타깝긴 해요. 그런 거는. 뭐,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살 만큼 살았는데, 뭐, 지병에서 돌아가시는 케이스는 그냥 살 만큼 사셨구나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젊을 때 있잖아요. 뭐, 좀, 주변 사람한테 관심 필요한데, 뭐, 그런 관심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케이스는 저도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뭐, 아무리 뭐, 고독사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얘기해도 이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뭐, 이제 와가지고 결혼할 수 없는 거, 이제 와서 다 같이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한 사람들이 저 자식이랑 형제 자매들도 다 생존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가족들에게 버림받거나 방치된 것 뿐입니다. 심지어 연락주면 장례가 돼주면 다행, 대부분이 포기각서 써주고 장례조차 안 해주는 예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부분이 급빈자라서 가족들조차 예안가가 없는지 그닥 관심조차 없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 말 공감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예전에 고독사 다큐를 봤었거든요. 그게 아마 KBS에서 했을 거야. 어떤 50대 중년 남자가 이제 골방에서 고독사를 당했습니다. 한참 뒤에 발견됐고 이제 그만큼 이제 그런 시체 상태가 안 좋겠죠. 네. 생전에 당뇨랑 이제 각종 질병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 먹으면서 건강 악화되면서 이제 손도 못 써보고 돌아가신 것 같아. 그래서 그 관할 이제 경찰서로 이제 이첩이 돼가지고 그 사건을 담당하는 이제 형사가 이제 남은 가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독사 당한 사람이 이제 인적사항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결혼을 했었고 그 결혼할 당시에 이제 와이프하고 자녀가 있더라. 연락을 했겠죠. 연락해가지고 그 경찰서에 왔어요. 형사 와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전 남편분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신은 저 병원에 있고 그 장례를 치르겠다면 시신을 저희가 넘기겠습니다. 뭐 시신 인수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때 같이 살던 가족이잖아요. 내 아버지고 내 남편이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알지만.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감정의 도의가 없어요. 슬퍼하지 않아 이게. 한때 한 집에 같이 살았는데 슬퍼하는 게 전혀 없어요. 이게. 가족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희는 장례 치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뭐 같이 한 지 오래됐고 이거 포기할게요. 여기 적으면 되죠. 그러시겠어요? 예. 그 시신 포기 각서 이제 서명하고 바로 가버리는 거. 뒤도 안 돌아보고. 형사 그 보면서 이제 현타 느끼는 거죠. 한때 같이 살았는데, 한때 한 집에서 같이 살았던 그 기억이 있는데, 참 가족이 더덥구나. 가족이란 게 가장의 역할을 못하면 가족으로 안 본다. 그리고 저분들 심리를 이해하는 게 아마 저분들 형편이 안 좋으니까 장례란 건 돈이 들어가는데 먹고 사는 힘들어서 이혼했는데 떨어져 살게 되었고 그 기간이 오래되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와가지고 장례를 치러주는 것도 사실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례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화장하는 것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5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장은 더 많이 들어가, 매장은. 매장 한 1000만 원 들어갈 겁니다. 그 장례 치르는 것도 돈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죽고 나서 뭐 장례를 치르는 것도 이것도 돈이 있어야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에 고독 당하신 분들 보면 이제 그냥 단촐하게 장례 치러주고 있잖아요. 화장하고 난 다음에 그 유골함 있잖아. 그냥 이제 땅에다 묻어버려요. 고독사 이제 그 모아놓은 그런 이제 공토 같은 데 묻어놓습니다. 분향소 따져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정말 허무하죠, 여러분. 참 그런 거야,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일단 사람이 돈이 없으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 무조건 결혼한다고, 가정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저는 고독사를 무조건 피할 수 있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죽고 나서도 내가 뭐 남은 자산이나 어떤 능력이 없으면 가족들도 나의 어떤 남은 장래를 돌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건 확실하죠, 여러분. 그래서 참 돈이라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도 돈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돈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마지막 가는 길도 이제 같이 해주지 않는 겁니다. 씁쓸하죠, 여러분. 그래서 참 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뭐 먹고 사는 문제 떠나가지고 인간의 마지막 모습마저도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뭐 혼자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건강 열심히 챙기세요.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돈도 돈이지만 먹는 거 부실하게 먹어. 그래서 건강 챙기시고 아픈 데 있으면 병원 가세요. 병 키우지 마시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